위클리 브리핑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님 또 심수빈 연구원님 모시고 이란 이슈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전망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말 사이에도 끊임없이 이란 이슈가 그렇죠.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벌써 3주차 접어듭니다. 현 상황 좀 어떻게 업데이트되고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아직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트럼프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네. 이제 그 추가적으로 우리가 재미 삼아서 이란 폭격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세상이 정상이 아닌 것처럼 돌아가니까 네. 저희도 정상적인 매매 전략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뭐 정수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지금 상황을 보면은 확실히 그 하르그 섬에 공격했던 거 많은 분들이 주말 중에 접하셨을 거예요. 그게 뭐 전 세계 그 이란 내 원유 생산 시설의 90%를 차지하는데 일단 그 석유 시설은 공격하지 않았지만 네. 그 섬을 폭격당했다는 것만으로도 선박이나 운항사, 보험사들이 우리 거기 안 가 이럴 유인들이 생기죠. 그러면서 유가 변동성들은 지금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현재 이란 측에서도 이스라엘과 미국을 제외한 선박들은 통과시키겠다라고 했지만 과연 그 다른 국가 선박들이 마음 놓고 통과할 수 있을까? 좀 마음 졸이면서 그렇죠. 네. 트럼프가 막 그 너희들은 할 수 있다, 힘내 이러면서 막 통과를 하는데 못 하는 것도 100발 미사일 쐈는데 그 한 발에도 맞으면은 그거 정말 큰 일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 선주들의 심리적인 호르무즈 해역 봉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도 그렇고 솔직히 아는 거 없어요. 그냥 뉴스 보면서 그냥 따라가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나름의 이제 좀 시나리오를 세워 보면은 미국도 여기서 계속 전쟁을 하기에는 우려들이 그 리스크들이 너무 많죠. 중간 선거 거의 뭐 패배가 확실시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더 급등해 버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네. 빠집니다. 이란 역시 지금 그 나름의 결상전 의지를 가지고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긴 한데 그들도 지금 군사력 지금 많이 악화됐고 인명 피해가 누적이 되고 있으니까 이 같은 한계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출구 전략은 저희가 이제 좀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과연 출구 전략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지 그 여부가 관건이고 계속해서 저도 뭐 뉴스 플로우를 좀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소식들 어쨌든 계속 팔로우업은 해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출구 전략이 좀 어떻게 네. 나오는지 그 부분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연구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셨지만 유가도 계속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앞으로 좀 유가는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유가는 이벤트가 완전하게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올라간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이슈가 되는 건 결국 호르무즈 해역 봉쇄일 것 같고요. 네.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걸프 산유국들이 사실 추가 감산을 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현재 상황이 한 달 넘게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다른 산유국들도 좀 감산에 대한 얘기들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말은 공급 불안이 더 한층 더 높아진다라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은 좀 더 자극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서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해주셨긴 했는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계속 자극이 되고는 있잖아요. 그렇죠. 네, GDP도 좀 부진했던 것 같고 이 부분은 어떻게 네, 보실까요? 우려스러운 사안이죠. 그리고 저도 주말 중에 유튜브들 채널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금융위기 타이틀 달면은 네. 조회수 엄청 많이 나고 댓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그쪽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민감해하는 상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아직 그 GDP 같은 경우는 4분기 쇼크는 그 셧다운 여파가 저는 온전히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거 말고 여러 가지 경기 그 지표들을 종합해서 발표하는 경기 모멘텀 지수를 보면은 이게 아직도 플러스 영역이에요. 참고로 이제 미국 경기가 침체다 혹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지수는 마이너스 뭐 40에서 50%대까지 내려가는데 네.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일단 우려는 있지만 저희가 그 현실화를 주가에 반영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 이 스태그플레이션 오면 정말 안 되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저희 뭐 심수빈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가 향방이 중요하다. 대신에 지금 당분간은 유가 변동성도 높으니까 주식시장에서도 저희가
그 하루하루 수익률을 쫓아가고 싶지 않네요. 네. 하루 뭐 10% 폭락했다 그 다음날 10% 반등하면은 단타 치고 이러고 싶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는 나눠서 들어가고 아니면 최소한 기존 포지션은 그냥 유지하는 전략이 저는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급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좀 관망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좀 주식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모멘텀도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게 엔비디아 그쵸. GTC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 좀 주목해봐야 될까요? 뭐 일단 그 다들 아시다시피 차세대 GPU인 베라루빈의 양산 일정이 지금 얼마나 구체화되고 가시화되는지 네. 일단 예전에 업체 측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올해 3분기가 출시 예정인데 그게 혹은 앞당겨지거나 3분기로 거의 확정만 되더라도 네. 그 반도체 담당한 애널리스트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HBM4 매출 인식 시점 한층 더 앞당겨 올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시점에서 뭐 한 개 분기, 두 개 분기 정도는 이익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올라오면서 증시의 전체적인 좀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베라루빈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이번 주에 일정도 좀 있어서 맞습니다. 미국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전망에 의미가 있는 영역인가 싶어요. 이거 하루하루 네. 너무나도 달라지니까. 근데 지금 미국도 지금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아직 그렇진 않은데 미국 나스닥에 지금 200일선으로 내려왔고 S&P도 200일선을 지금 깰랑말랑 네. 하고 있어요. 결국 이번 주에 이 지지선을 얼마나 저희가 미국 증시에 버틸 수 있는지 그 관건이고 그 과정에서 수급 공방전들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이즈들이 워낙 많잖아요. 중동도 네. 그렇고 사모시장 이슈도 그렇고 AI 쪽에 관련된 이제 엔비디아 GTC 행사 그것에 관련된 기대감들도 그렇고 네. 여러모로 상하반 재료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냥 약간 비겁한 표현이지만 네. 이번 주 변동성 장세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변동성이 확실히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하루하루 좀 대응하기보다는 아까 이야기해 주신 대로 네. 좀 관망하거나 좀 분할로 접근하는 방법도 대응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상자산도 저희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그래도 좀 올라오면서 7만 달러 위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배경이 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이 빠지면서 스트래티지가 좀 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좀 더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예상과 다르게 스트래티지가 좀 샀습니다. 네. 계속 사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매도에 대한 경계감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공교롭게도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사실 물론 ETF나 이런 상품들이 나오면서 제도권 금융에 편입이 됐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 보통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전통 금융 시스템이 아니라 새로운 뭔가 비전통 시스템에 대한 좀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네. 비트코인 매수로 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겹쳐지면서 좀 반등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반등을 시작으로 좀 더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지금은 투자 심리 자체가 이전보다는 좀 개선이 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는 사실이지만 결국에는 유가를 또 봐야 되지 네. 않을까. 왜냐하면 유가가 만약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이번 주 FOMC에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 연준의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가 다시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가파르게 또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단기적으로는 개선 기대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네. 저는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울 단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유가를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내 증시 역시나 또 유가에 따라서 움직임이 네.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또 어떻게 보실지도 네, 이번 궁금합니다. 주에도 위아래 진폭은 클 것 같아요. 네. 롤러코스터 현기증 나는 장세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사람들이 진짜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내성이 생긴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3월 첫째 주에 위아래 10%를 경험했잖아요. 서킷 네. 브레이커도 지난주 초반에 경험하고 2번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는 마이너스 2, 3% 빠져도 약간 그런갑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체감적으로는 약보합 느낌이 드는 게 현재 시장인데 결국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모로 지금 대외 이벤트에 따른 그 영향력이 높아지는 불강력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증시의 방향성을 단기적으로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동안 코스피가 3천에서 4천, 5천, 6천까지 가는 과정에서 주된 상방 재료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기대치, 네. 밸류에이션 매력, 정책 모멘텀,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머니 무브 이것들은 저는 결코 훼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놓고 보면은 이 단기적인 이 변동성 장세 결국에는 저희가 그 유명한 격언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저희는 지금 시점에서 주식시장에 남아있는 게 맞다. 지금 시점에서 한 달 뒤, 두 달 뒤 들고 계신들의 종목이나 혹은 코스피 지수의 주가는 지금보다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을 거다. 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상방으로 향하던 그런 재료들은 여전히 훼손된 네, 게 맞습니다. 아니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급락했을 때 이제 뭐 매도하셨던 네. 분들은 좀 후회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고 주식시장에 남아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좀 주목해볼 업종도 있을까요? 역시나 반도체죠. 엔비디아 GTC 행사도 있고 또 더 중요한 게 이제 FOMC 결과랑 같이 비슷하게 나오는 마이크론 실적이 있는데 이 마이크론 실적에서 여기도 잠깐 보시는 것처럼 일단 다들 뭐 실적 잘 나올 거는 알고 있죠. 네. 결국에는 이제 얼마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컨퍼런스 콜에서 메모리 공급 병목 현상에 대해서 그 타임라인을 계속 좀 제시를 할 것 같아요. 지속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랑 AI 쪽의 사모 신용 불안이 실제 메모리 업황 쪽의 전방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거기에 관련된 코멘트들이 있는데 이게 반도체주들의 주가의 단기적인 투자 심리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엔비디아 일정도 있고 마이크론이 또 실적도 발표하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벤트들은 또 앞서 다 이야기해 주신 것 같긴 합니다. 뭐 3월 FOMC까지 추가하면은 사실상의 이번 주는 내내 외부 변수에 좀 휘둘리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중동 사태는 일단 디폴트 값으로 저희가 계속 가져가고 네. 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제 마이크론 실적과 3월 FOMC 또 미국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잖아요. 네. 여러모로 저희가 방향성에 섣불리 베팅하기가 어려운 시점이니까 지금은 그냥 기존 포지션을 유지하고 혹은 시장이 좀 더 밀릴 때마다 주도주를 중심으로 다시 모아가는 전략 저는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급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원래 포지션 좀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정 받을 때 네. 조금 담아보는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번 주 이런 전략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